안녕하세요, 칼도령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집 장만이 꿈이었던 주인공이 싼 가격에 혹해서 얻은 빈집.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뜻하지 않게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악으로 깡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나니 길을 가다 부동산이 눈에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하게 되는 습관을 가졌더군요. 요즘 집값이 어떤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혹여나 당시 모았던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하는 헛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하늘도 아셨는지 운이 좋게도 골목 입구에 위치한 작은 부동산에 그때 당시에 제가 모았던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매물이 있던 것입니다. 집이 오래 방치되었다는 것만 빼면 채광이라던가 출퇴근 거리까지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놓치면 후회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집을 왜 싸게 나왔나 하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워낙 오래 방치돼서 그런 것이겠지 라며 애써 불안감을 무시하고 이삿짐을 하나 둘 그 집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그 집에서의 첫날, 바쁘게 이삿짐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더니 기운이 다 빠지고 지쳐서 금방 피로해졌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들어눕자마자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북소리와 징을 치는 소리, 잠이 깼습니다. 창문 밖이나 집안이 어두운 게 아직 한밤중이었죠. 대체 이런 야심한 시간에 무슨 소리인지 싶어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상주들이 입고 있을 법한 흰 상복을 입고 사람들이 행렬을 하고 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이상한 것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안 가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생각과 피곤하니까 빨리 다시 잠을 자려는 생각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푹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그 집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이면 밖에서 어김없이 북소리와 함께 장례 행렬이 이어져 가고, 그 때문인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저는 코피 한 번 흘려본 적 없던 제가 코피까지 흘리게 되고 회사에서 깜빡 졸아버려서 실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를 온 나를 향한 텃세인가? 이 동네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슬슬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그날 밤, 어김없이 밖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징, 울리는 소리에 매우 잠을 깼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대체 매일 밤 왜 이러는 것인가 물어라도 볼 겸 저는 저희 집 쪽으로 다가오는 장례 행렬에 맞춰 대문을 열고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마음으로 대문을 잡아 열었던 그 순간, 저는 공포감에 휩싸여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눈이 마주친 그것, 남루한 행색의 창백한 얼굴, 누가 봐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만 것입니다. 공포감에 휩싸여 얼어붙어 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대문을 걸어 잠궈 도망치는 듯이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것들이 장례 행렬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출근할 때면 도망치듯이 퇴근할 때면 꼭 가야 하나 싶어서 걸음이 느려지고,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자거나 친구 집에서 자고 출근했습니다. 집으로 정말 너무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고 느린 걸음으로 향해 집으로 가는데 뭐에 홀린 듯이 길가 바로 옆에 있는 무당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당집에 들어가니 한 무당분께서 방울을 흔들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으려던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계시던 무당은 방울을 집어 던지듯 책상에 내려놓고는 저를 쳐다보시며 그 집에서 당장 나와! 그 집에 있다간 죽어! 그 집이 지어서는 안 될 터에 지었어! 알아!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도 집을 나갈 수 있다면 나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어떻게 마련한 내 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더니 이어진 말에 저는 부동산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이 귀문에 지어진 집이야. 저승과 이승에 이어주는 곳에 지어진 집이라고. 그러니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어나가지. 그제서야 좋은 집이 왜 그렇게 싸게 나와 있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오래 방치되어 있던 것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인도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상하게 그 집에서 사는 사람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 이후로 소문이 동네에서 안 좋게 나서 방치가 되어 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시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돈을 모두 돌려받고 다시 월세집으로 들어가 안정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집이 싼 것에는 다 이유가 있으나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가 봅니다. 선생님, 이번 괴담 저는 솔직히 되게 무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나도 너무 무서운데? 진짜요? 나도 읽으면서 약간 옥삭옥삭하다. 매일 밤 생각해봐. 징소리, 북소리, 죽은 사람 행여 그런 거를 막, 그러니까요. 매일 밤, 그것도 매일 새벽에 밤에 무서워. 생각하면 끔찍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차라리 그거를 못 듣고 못 볼 만큼 그냥 막 자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러면 할렐루야지. 그 집이 개꿀이지. 그래서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네. 그런 그 터가 땅에서 망하게 하는 기운을 가진 터들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흉가 네네네. 아니면 폐가, 왜 그런 말들 시청자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을 사서 돈을 더 벌었다, 이 집을 사서 망했다. 오, 맞아요. 그런 얘기 주변에 있지. 네. 아니면 뭐 1억에 사서 1억 5천이 됐다, 1억에 사서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런 집들이 있잖아. 흥하게 하는 터, 패하게 하는, 흉하게 하는 터가 있어. 근데 이 괴담 속 주인공은 나와 맞지 않은 터로 이 장소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지. 싼 게 빚이 떡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 돈 없는 사람이 내 집장만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싼 값에 헐값에. 그래서 덜컥 잡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고 다시 나오게 된 거지. 근데 괴담에서 보면은 이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심장마비로 죽고 막 그랬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터도 있는 건가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터라는 건 없어. 뭐든지 살 수는 있어. 네. 근데 특정 다수의 심장마비라는 질병을 갖고 죽었다고 지금 이 괴담 속에서는 얘기를 하잖아. 네. 그거는 원한이 있는 귀야. 원한기라고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라고 원한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튜브 무당 선생님들이나 타 종교에서도 자살은 하지 마라. 네네. 왜냐? 자살은 되물림이 되거든. 자살기가 자살기를 낳고, 난 자살로 죽었으니 너도 자살을 죽어야 돼. 그래서 수살기라고 하지. 네네. 물속에서 죽은 사람은 물로 땡기거든. 그렇게 원한기들은 그 원한을 자기가 풀기 전까지는 그 터에 계속 머물러.
그러면 그 원한기 같은 경우에는 달래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네요. 똑같은 결과를 마주하기보다는 다른 경험도 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심장마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 달라. 혈액형이 다르듯, 네네. 생년월일시가 다르듯, 이름이 틀리듯,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다 다른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이 집밖에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이 터에만에 비방을 질러서 이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런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어. 무엇일까요? 닭피가 필요해. 닭피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생닭피 있지? 네. 그거를 대문 쪽에다가 문 쪽에다가 현관문 쪽에다가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귀신이라던가 이런 게 안 들어오나요? 못 들어오고 우선은 부정한 기운을 쳐낼 수가 있어. 그 닭피라는 걸로. 그래서 닭피를 어디 파나? 난 모르겠네. 닭피를 좀 웃을 얘기가 아니야. 진짜 무서운 얘기야. 닭피를 조금 하든지, 안 그러면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쑥이요? 쑥 연기를 태우는 거야. 집안에 부정한 기운을 씻기기 위해 쑥을 연기를 사람이 숨 쉴 수 없을 듯한 그 정도의 연기를 막 피워서 방 안 가득 머금게 한 다음에 창문을 열고 다 환기를 시키는 거지. 저는 약간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복숭아 나무 가지로 이렇게 막 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그런 걸로 막 대문이나 막 집 근처는 막 이렇게 쳐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야. 복숭아 나무까지는 빙의 된 사람한테 썼을 때 효과가 좋은 거야. 그 원한기를 퇴치하는 건 복숭아 나무까지로 퇴치할 수가 없어. 그럼 이 괴담 같은 경우에 이게 진실이라면은 이 집은 그런 맥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그렇지. 이 괴담이 진실이라면 이 무슨 맥을 끊었든지, 아니면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집 앞에 사과나무 잘랐다, 뭐 배나무를 베버렸다, 뭐 이런 얘기 속담들 있잖아. 그러면 뭐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러지. 그런 것처럼 이 터에도 무언가는 원인이 있을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괴담이라 그래서 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 내가 들어봐도,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존재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실제로 있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정말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터라는 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장사터, 영업터, 무슨 개업하는 터, 방향을 보고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을 보고 이사를 가잖아.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들려준 이 괴담은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느껴져. 한여름에 오싹해졌네요. 나도 무섭다. 내가 들려주면서 나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생각해봐. 맨날 밤마다 징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상여가 막 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빨리 끝내자. 우리 여기서.